저는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박광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잘 죽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정형외과 전공의를 해서 더블보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1년간의 의사 생활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에 처한 그런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2023년 사망 원인의 통계인데 1위가 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좀 줄긴 했는데 4위가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암과 뇌혈관 질환으로 많이 죽게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 어느 의사들보다도 죽음에 처한 환자분들을 좀 많이 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내렸던 결론은 결국 죽음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라는 결론이었고, 이런 공부라는 것 자체는 실은 그 병을 처한 당사자,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보호자들 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나름대로 보호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볼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세계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이제 자기 부하한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기의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유언을 남겨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의식 없는 채로 돌아가셔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유언을 남기면서 죽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드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는 영화 속 설정에 불과한 거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신경외과 전공의 하면서 가장 좀 흔하게 봤던 병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뇌동맥류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게 이 아래쪽에 이렇게 머리 안에 있는 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혈관 벽이 얇아지는데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져 있는 자리들이 어느 날 이유 없이 갑자기 빵 하고 터지게 되면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뇌동맥류 출혈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문제는 이런 뇌동맥류 출혈에 의한 동맥 파열이 생기게 되면 이 압이 높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혹은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혼수 상태, 뇌서 상태라든지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 이제 3분의 1이 치료를 하게 되면서 완치라든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3분의 1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은 좀 황망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3분의 1이 혼수 상태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시는 것처럼 콧줄을 이렇게 끼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목에 이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호자도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실은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딱 쓰러지고 나서 손수 상태가 되든 뇌서 상태가 돼서 오시게 되면 대부분 보호자들은 어쨌든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치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치료 기간 자체가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은 보호자들이 대부분 지치기 마련입니다.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실은 보호자분들한테 항상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다 보면 보호자들도 차츰 지치게 되고,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 못하는 그런 병 간호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때문에 여기 이제 환자를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은 본인 스스로 일단은 가래를 뱉지 못하다 보니까 폐렴이 오게 되고, 혹은 오래 누워있다 보면 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든지 압력을 받는 부분을 갖다가 피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욕창으로 인해서 폐혈증이 생겨가지고 결국 심정지 때문에 오게 돼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보호자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그동안 잘했네, 못했네 이러면서 다들 안타까워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후회와 미안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계획을 짜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면 잘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또 다른 병 중에 하나가 이제 파킨슨 병인데요. 진행하고 안 좋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병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매번 하는 말들이, 내년이 올해 같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가서 좋은 경험 좀 많이 하셨으면 하길 원한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이라는 게 결국 좋은 경험의 인생의 축적이라는 거고, 그런 좋은 경험을 많이 쌓고 좋은 기억을 많이 쌓으시는 분들이 저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점차 진행하는 파킨슨병 환자들한테 있어서 제일 최고의 어떤 치료법 내지는 또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좋은 경험을 많이 쌓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보호자들한테 고맙다고 꼭 이야기하고,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내 가족이니까 뭐 이렇게는 해도 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팟캐스트 환자분들 보다 보면 다양한 보호자들 만나게 되는데, 그런 보호자들을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실은 행복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좋은 보호자도 되게 필수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경외과 환자들을 보아오다 보니까 결국 제가 내렸던 결론 내지나 뭐 교훈 같은 거는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잘 죽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환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보여지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실은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는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잘 죽기 위한, 잘 죽는 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던 그런 신경외과 수련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사선 종양과 전공의를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제 암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뇌출혈, 뇌경색 환자분들이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돌아가시는 케이스들과는 다르게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그런 병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막 나는 죽어서 편안하게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보호자들과 온화한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암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신경을 파고들어 간다든지 아니면은 뼈를 침식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은 제가 주로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척수강내 약물 주입술이라고 그래서 배 안쪽에다가 이제 마약을 갖다 이제 안에 넣어주는, 제가 이걸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병원에서 더 지내지 마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식사 한 끼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결국 제가 원하는 거는 보호자분들께 이제 고마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남은 시간을 갖다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하는 게 치료 목적이다. 그런 과정에서 그 삶 자체가 자기만의 삶이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거는 결국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가족들, 보호자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식사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치료 목적이거든요. 집에서 식사 함께 하고 좋은 기억 많이 남기는 것 자체가 치료 목적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암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제가 느꼈던 교훈이라는 거는 결국 세상에는 한 일과 안 한 일만 있을 뿐이지 하려고 했던 일은 없더라. 내가 그때 죽기 전에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거 할 걸, 아니면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어디라도 한 번 더 가서 내다볼 걸, 남은 시간에 얼마만큼 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게 잘 죽는 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고 옆에서 보게 되고 간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과연 죽음 이후에는 뭐가 남을까 나한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뭐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되게 유명인이 됐다고 한들 뭐 명예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 보면서 죽음 이후에는 나한테 무엇이 남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느꼈던 결론 자체는 죽음 이후에는 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만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좋은 아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좋은 선후배, 좋은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사람들한테 있어서 좋은 기억만 남게 되는 것 뿐이지 이 외에는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은 돈 한 푼 더 하기 위해서 뭐 올라가기 위해서 해봤자 아무 의미 없더라.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친구 참 어땠더라, 뭐 어떤 친구였지 그러면서 그 저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좀 위로하게 되는 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